예. 두 얘기 중에 먼저 3위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이 첩보를 입수한 지 9시간 정도 지나서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보고를 받은 거고, 시간 순으로 보면 피격 사건을 보고받고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요청한 셈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박광재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종전선언을 운운하였습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대해 어떤 보장을 갖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김강학 교수님, 이때 얘기를 좀 더 풀어봐야 될 텐데, 팩트만 확인하면 시간 순으로 보면 대통령은 피격 사건을 보고받고도 일단 유엔 총회 종전선언 지지 연설을 한 건 맞는 거네요. 보고를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2일 날 10시경에 피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10시에서 11시 사이,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장소에서 이제 예컨대 위기상황센터하고 국방부에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1시, 그 다음날 새벽 1시경에 관련 장관 회의가 이루어지고 1시 26분에 대통령은 유엔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아침 8시 30분에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순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고 받은 시간은 사실상 유엔 연설을 하고 난 다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청와대에서 그 같은 시간에 비공개 NSC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그렇죠. 대면 보고 말고는 사전에 여러 가지 루트로 대통령도 이 피격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첩보의 상황을 확실히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서 예컨대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것에 적용을 시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유엔 연설은 사실상 22일 날 이미 녹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느냐 아니면 그냥 그 연설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이제 아마 이 확인된 거는 유엔 연설을 하고 난 다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다 난 보고는 다음날 아침에 아침 8시 30분에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장혜철 평론가님.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당시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그 대통령이 유엔 연설, 종전제 선언 지지 연설을 했을 때 NSC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청와대도 이거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어서 대면 보고가 된 것이 23일 오전인데 그 이전에 일전 아무 보고도 없었다면 우리 군과 청와대 너무나 무능한 것이고요. 아마도 비공개 NSC를 통해서 이런 사안이 있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사안에서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저는 했어야 됐다고 봐요.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심지어 해상에서 불에 태워지는 초유의 정황까지도 군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이게 100% 확인되는 것이 23일 오전이라 해도 이 시국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또 만약 이게 사실로 판명되면 나중에 전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청와대 정무라인의 역할인데 저는 참모가 되었던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되었던 그 결단을 못하고 미리 녹화한 것을 그대로 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 연설문 이거 찍어서 비디오 테이프로 뭐 우편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항공으로 보내겠습니까? 이거 배로 보내겠습니까? 디지털 파일로 보내면 전송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녹화했던 그 분량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만 삭제하고 재녹화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물론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워낙 중차대한 우리 국민의 목숨이 걸린 일을 어느 정도 인지 보고를 받고도 완전히 동떨어진 종전선언 내용이 포함되는 걸 유엔에서 그대로 틀었을 때 우리 국가나 우리 대통령이 얻게 되는 그 마이너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 이건 청와대 정무라인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그 긴급한 밤 사이에 결단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안 했다면 그로 인한 정치적 책임과 비판을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피격 사실을 문 대통령은 직접 보고받지는 못했고 그 전에 관계 장관들은 알고 있어서 NSC를 개최한 거고 대통령은 모르고 일단 청와대 발표로는 모르고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김경진 의원님.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후 관계가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그 와중에 어제 새벽에 또 종전선언 연설을 한 거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할 사항이 아니었고 당시에도 이제 정확한 사실을 청와대가 알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방침은 북한이 아무리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했고 예. 북한이 여러 가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 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신랄같이 이 희망의 끈을 좀 이어가야겠다. 이런 의지적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상황들이 워낙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어떤 방향적 맥락 속에서 그냥 내보내고 그냥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저 사실관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어쨌든 대통령께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가 보고된 시점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고하는 단계도 조금 늦었고 예. 우리 청와대가 인식 자체가 좀 안일하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안일하게 보이보다도 남북관계 어쨌든 이 긴장 완화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워낙 강한 소신이고 철학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조금 늦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참 누구의 책임을 물리기도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청와대 설명이라면 뭐 종전선언 그리고 수정할 수 없고 확실한 그 피격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으니까 내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군 장성 보직 신고식이 청와대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대통령이 뭐 이렇다 하게 이 관련해서 언급할 만한 뉘앙스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사건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고 피격 사건 보고됐기 전에 연설문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청와대에서?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느 쪽으로 봐도 청와대가 이거는 변명해주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장혜찬 평론가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요, 이건 청와대 시스템 무너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어찌됐건 그 사람이 월북이든 뭐 납치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북한군의 신문을 받다가 즉석에서 총살되고 시신이 화장됐어요. 그걸 우리 군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북한의 뭐 군의 뭐 상부의 지시를 받은 행위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새벽이라도 보고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NSC를 열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북한이 왜 그랬는지, 이 사람은 왜 거기 있었는지는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일단 발생한 결과 자체, 우리 국민이 6시간 동안 신문 받다가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에 탔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연히 바로 군에서 들어오는 순간 대통령한테 보고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할 사항이 아니었다. 취소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유엔 총회 의장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메시지는요, 국내 메시지도 그렇고 국제적인 메시지도 그렇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프레지던트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건 이런 의미구나 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저 종전선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의 저 비극적인 사태가 보도가 됐으니 이건 국제적으로도요, 종전선언의 저 메시지는 힘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스운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판단이 안 되십니까? 안 나갔어야죠. 취소를 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종전선언 메시지 나가서 청와대하고 대통령이 얻은 게 뭡니까? 없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보고받지 못해서 취소할 수 없었단 말에 일도 동의가 안 됩니다. 왜?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정확한 원인은 뭐든지 간에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건 사실이고 그건 청와대 관계자들도 NSC를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군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 어제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군 진급식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지금 원인이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이 죽은 거, 돌아가신 거, 그건 이미 다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빨리 나왔어야죠, 대통령 입에서. 그러니까 김태 변호사의 말씀은 어쨌든 피격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 기조연설이 진행된 거보다 이렇게 시스템이 중차대한 사건이 있는데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보고까지 너무 늦은 것도 우리가 좀
곱씹어봐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것도 있는 거죠. 구체적인 원인과 대책 같은 보고는 나중에 있을 수는 있죠. 우리도 뉴스 보면 속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후속 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거 보고가 그렇게 늦게 됐을까요? 늦게 됐다면 문자가 있는 거죠. 그걸 일단 보고하고 저희가 원인하고 대책을 NSC 열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전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탄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혜책 변호사님, 일단 규탄 성명 발표하고 대통령도 유감이라는 강력한 뜻을 표명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12년 전에는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라고 하면 오늘 새벽 그리고 NSC 긴급회의, 관계장관 부처회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고민하는 게 정말 이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 그리고 이 유가족에 대한 것을 걱정할까 과연 아니면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경색되는 것을 걱정할까 혹시라도 여전히 후자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 고위 당국자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느냐 NSC 서훈 실장이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NSC 대통령이 주재해도 되거든요. 우리 국민의 목숨이 지금 날아간 상황인데 그것도 해상에서 신문을 받고 상부의 지시로 뭔가 우발적인 어떤 상황도 아니고 상부에 분명히 북한 상부에서 지시를 해서 총살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불에 타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께서 직접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으셨을까? NSC 주재 못하실 만한 대통령의 주요 일정이 오늘 국내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 중요한 상황이라면 저는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 발표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경한 입장 직접 밝히신 게 10월 3일 개천절 집회 강행하게 되면 국가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다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혹시나 남북관계 더 경색될 것을 우려해서 직접 나서지 않고 참모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게 됐을 때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만만하게 보겠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얼마나 불신하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후의 외교적인 상황, 남북관계 상황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을 규탄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김관욱 교수님, 물론 뭐 지금 대통령이 충격이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뜻을 조금 전에 밝히긴 했지만 야당의 시각처럼 아니 북한 심기 안 건드리려고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떨치려면 뭔가 앞으로 이 유감 표명 정도 수준 말고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이미 들거든요. 강력한 언사는 우리가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그때 당시에 그에 준하는 상응하는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예. 오늘도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국민에게 그대로 알려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점차적으로 이제 되고 어떤 진상이 밝혀진다면 정부가 그에 준하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형태로든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북한이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 정부 당국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방부를 통해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